예, 한 달 된 이슈입니다. 바로 대장동 의혹인데요. 김만배는 형이다로 잡았습니다. 왜 김만배는 형이다로 제가 주제를 잡았냐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죠. 대장동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아니냐.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연배가 더 어리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형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3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가 어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뭐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럼 서로 어떻게 호칭을 했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예. 예, 지금 이 그분이 누구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의견입니다. 팩트는 서로 없고요. 제가 한 줄 평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 판넬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예, 원래 없었는데. 이거 장치들을 좀 마련하자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땡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네모다. 명사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정 열려 있습니다. 동사도 그림을 그려서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씨를 잘 써요. 글씨에 되게 신경 쓰시는. 네. 그러게요. 좀 신경 쓰이네요. 예, 신입생이라. 알겠습니다. 먼저 쓰셨으니까 네. 허은하 의원님부터 들어주시면 그분은 복면가왕이다. 네. 무슨 뜻인가요? 이 그분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그분 노래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이라던가 예. 노래 목소리 이런 걸 들으면 누군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물론 네,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예측이 되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지금 이 그분은 예측이 돼요. 실루엣도 보이고 목소리도 분명 그 사람 같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 네. 네, 그분이니까 이제 이 가면을 네. 벗기면 누군지 알죠. 저희는 그래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은 그분이다로 일단. 그분은 복면가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가장 위쪽에 계신 그분이다. 예. 라고 가면 얘기를 이준석 예측됩니다. 대표가 과거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걸로 유추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도 뭐하고. 예. 저는 명사가 아니라 이 예. 동사입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분 누군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솔직한 이소영 의원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알것 사실은 같은데.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사실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뭐 복면가왕을 저도 뭐 즐겨 봅니다만 사실은 추측하고 틀릴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근거가 있을 때 근거를 가지고 사실 주장이나 어떤 추측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 예. 맞는 말씀 같아요.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한 이제 가-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져야죠. 밝혀져야 그렇죠,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복면가왕도 회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의 99% 맞춥니다. 네, 그 사람이 오래되면 맞춘- 네, 오래되면 오래되면 맞추죠.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하는 스타일을 들으면 빨리 좀 네.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그분이 이거 이제 좀- 치워도 되나요? 치워도 됩니다. 아유, 네. 어디다 놓으면 아무데나 다 알겠습니다.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되게 나중에 자연스러운데요. 끝나면 다 네. 신고해서 갑니다. 재활용해야 치워주실 거죠? 되니까. 재활용 꼭 해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이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녹취록에 그분이 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 김만배 씨가 하고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다시 그냥 서로 비용 분담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그 규모 자체가 이익이 크지 않다. 왜? 반은 가상의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가상으로 지어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해당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이 그분이 누구냐로 떠오른 사람은 원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유동규 씨가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서, 자술서에 의하면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인가 보다 했는데 JTBC 뉴스룸이 이제 인터뷰한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냥 동생 뭐 이렇게 해야지, 형 동생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일단 누군가 더 윗선이나 또는 제3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김만배 씨 주장대로 그분은 없는데 일단 규모 1,200억 정도 되는 이 배당금을 반을 줄여놓기 위해서 가상으로 세웠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김만배 씨라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 지금 쭉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분이 뭐 해명하고 설명하고 무언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평소의 발언 자체를 뭔가 좀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대법원에 왜 갔냐, 권순일 대법관 만나러 간 거 아니냐 했을 때 처음에 뭐 머리 자르러 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한 얘기로 드러난 거고,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뭐 50억 준 것도 뭐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다가 계속 뭐 말이 바뀌고, 좀 말을 좀 가볍게 하고 뭔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본인의 어떤 면피를 위해서 좀 말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지금 예를 들면 두 가지 종류의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는 그 이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천화동인 1호 예. 이거 사실은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차명으로 맡겨놓은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말의 신빙성을 예. 우리가 얘기할 때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어디가? 집에 가.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실 거짓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발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 빌릴 때 내가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야, 나 5억 좀 빌려줘. 야, 너 근데 갚을 돈도 없잖아. 너 돈도 없어 보이는데. 야, 아니야. 저기 있는 저 땅이 알고 보면은 내 땅인데 예. 내가 우리 큰애 삼촌한테 맡겨놓은 거야. 내가 나중에 저거 안산땅 팔면 돼. 50만 그런 거. 예를 들면 반대로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예. 돈을 빌려주기 싫어요. 예. 그러면은 야, 친구야, 나 5억 원만 빌려줘. 아, 나 돈이 없어. 야, 너 재산 있잖아. 그거 알고 보면 다 우리 아빠 거야. 예. 이런 얘기 할 때 말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이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절반은 그분 것이다 할 때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비용 분담을 네, 얘기하니까. 비용 분담 얘기하니까 사실 이거 다 내 거 아니고 절반 딴 사람 거야 이렇게 둘러댄 느낌이고, 유동규 씨도 이거 무슨 5억인지 뭐 이혼 뭐 과정에서의 예. 돈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야, 사실은 나 이게 재산 쟁여놨어. 이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 정민영 변호사의 자술서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다시 한번 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고 보니까 이소영 의원님 말을 들으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김만배 씨의 주장은 돈 내라고 할 때 야, 반은 내 거 아니잖아. 나 돈 없어. 나 이 돈 얘기고. 없어. 그러고 보면 정민영 변호사의 자술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내 거야라고 할 때는 정말 돈 빌릴 때 얘기잖아요. 야, 나 저기 돈 많은 거 너 알잖아. 저거 내 몇억 원 거. 달라고 막 그러면서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저 두 사람 말 중에 뭐가 맞냐 했는데 사실 둘 다 신빙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들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컨대 그 채무자들이 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내가 갚을 자력이 많다고 뻥튀기 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기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뭐 좀 그런 측면에서 저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뭐 막 적어가지고 감론을박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무게를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아우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너무나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드라마도 네. 많이 보고 좀 그래가지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거짓말을 시킬 때는 자기가 좀 불리한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예. 빠져나가려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기자들이 찾아낸 거라던가 그리고 뭐 수사라고 해서 좀 저희가 흘려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좀 일조 클럽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추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분이라는 예. 게. 아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조 클럽 맥락에서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제가 잠깐 아, 얘기를 네.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FD 분은 물을 네, 잠깐 갖다 물을 주시기 잠깐 바랍니다. 주시고. 일단 백신은 맞으셨죠? 저희가 이렇게
유리벽이 있지만 자꾸 말을 시키시지 마시고 말을 잠깐 이걸 가다 지금 혹시 호들 이소영 의원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사례가 잠깐 걸리신 것 같아요. 너무 이거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던 부분이 풀린 거이실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은 복면가왕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허구일 수도 있다. 둘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주장입니다. 그냥 뭐 네. 어떤 사람이 좀 둘러댈 때 하는 말처럼 좀 보이는 녹취록 내용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고 예.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 뭐 470억 원 정도가 쭉 김만배 씨가 돈을 빼가서 대여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명확치 않고 100억 원 정도는 이제 뭐 부장업체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그분 일인이 아니라 그분들 아주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저는 좀 1조 클럽 같아요.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예, 이게 엄청난 규모의 클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얘기됐던 어떤 설계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예.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함께했던 사람들끼리 권력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이 1조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성남시의 권력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성남시에서 가장 위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에 대한 것들에 말을 조심하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윗사람이 누군지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기는- 1조 클럽이 예. 성남시 안에서의 뭐 권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팩트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받아간 고문비, 그리고 부인도 들어가 있고요. 부인도 들어가 있고 자유한국당 전 비서관 뭐 보좌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받아간 돈 다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성남시 뭐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난 성남시에 것이 있었던 뭐 없고, 성남의 뜻 예, 거기에서 없고 시작된 거니까. 오히려 이제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뭐 50억씩 7명한테 뭐 350억을 뭐 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7명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김만배 씨나 또는 다른 분들 주장은 그냥 서로 내가 돈 많이 썼다. 예를 정영학 회계사 주장도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이제 정영학 회계사도 그 말을 했다고 하죠. 나도 50억씩 줄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김만배 씨도 줄고 서로 이제 내가 돈 많이 써서 돈이 없다. 돈 안 내려고 아까 이소영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그렇게 했는데 수사에서 사실 다 나와야 되겠죠. 이 네, 부분은. 수사에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말씀하시면서 이 흐름을 좀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지사 자체도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을 나오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5천 명 특검이 아니라 국감. 국감에 국감. 나온다 하면 특검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예, 5천 명 직원 중에 일부가 이탈을 해서 관리적인 또 뭐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좀 잘라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유 전 본부장이잖아요. 예. 유 전 본부장은 이 5천 명 직원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의혹을 받고 있는 진짜 오른팔이었잖아요. 차관급이었죠. 경기도의 이 관광공사 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차관급 정도인데 대우입니다. 그 차관급 대우까지 시켜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탈이었다. 이건 그냥 관리자로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잘라내려는 거. 이렇게 직원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말장난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근데 이 없습니다. 지사 입장에서는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전혀 연루가 안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어떤 직원으로도 기용하고 뭐 임원으로도 기용하고 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니까 아주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수억 원, 10억 원 이상은 먹은 걸로는 지금 네, 근데 검찰이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실 진상을 알 수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뭐 자녀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직무상 관련이 있는 예.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련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뭘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또 성남시장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자료를 추가로 뭐 내가 더 찾아주거나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을 기용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이거 이상의 어떤 말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진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런 말조차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감에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으시면 국감에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로 하면서 왜 꼬리를 자르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사실. 왜 그 얘기를 하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한 거죠. 아니, 처음에 그 기자회견 할 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실 겁니다. 지난해 국감에 나왔던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건 저희가 꼭 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 돈은 국회 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건 다 빠져나가고 이번에 본인이 말했을 때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될 말씀하시면 될 것 만한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사실 여기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잘라도 되는 곳입니까? 잘라도 됩니다. 아, 아니, 그렇습니까? 너무 자르면 안 아, 되고요. 좀 더 얘기하시고. 몰랐습니다. 네. 좀 더 얘기하시고 잘라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막 예쁘게 포장하는 것들이 잘 돼 있고 불리하다고 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너 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상대를 상당히 무안을 주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유형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기자회견은 좀 과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굳이 왜 군대 갈 사람이요. 군대 안 가려고 막 피하다가 이제 군대 가게 되니까 나 이제 개선 장군처럼 가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예. 다른가라는 저는 생각이 그 해석이 듭니다. 아주 과도해 보이고요. 네. 사실 이제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지사직 사퇴하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나 압박을 했어요. 원희룡 후보가 왜 나는 제주도지사 사퇴하고 경선 뛰는데 당신은 경기도지사 사퇴 안 하냐고 뭐 온갖 주장을 하고 압박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느냐 하는 시점이었고 당선 당일날에도 제가 이제 그 기자 브리핑에 계속 서 있었는데 모든 기자들이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추측을 했었냐면 기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국감에 나가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감기관으로서 나가는 거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감 전에 사퇴를 할 것이다. 그렇지 라고 예측을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많이 했죠. 근데 네, 송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뭐 예. 많은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국감을 뭐 회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회피하지 않고 국민의 의혹이든 아니면 경기도지사로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어떤 뭐 질문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나서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렇게 뭐 꼬아서 보면은 뭐 꼬아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피할 수 있는 좀 불편한 자리인데 책임감 있게 다 마무리 짓고 마침표를 찍고 나가는구나. 그 기자회견 이렇게 안 했으면 되잖아요. 안 했으면 되다니요.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 예. 거죠. 일단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앞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복면가이다 누구다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고백하고 모든 방향이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야당의 유력 주자가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면 정말 큰 비리를 알고 있는 건데 유동규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다가 뭐 38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 받고 그냥 안 해준다니까 나갔다는 게 이제 이 지사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큰 사람은 요구를 다 비리를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다 쥐고 있는 사람 요구를 다 들어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캠프는 자리에 안 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캠프엔 안 들어가도 뒤에서 도와주셨겠죠. 그분은 그러니까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고. 모든 손가락이 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를 네. 다 추측에 기반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설 쓰듯이 사실관계를 풀어나가는 건 적절하진 근데 않은 이건 것 같아요. 소설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운 것은 범인이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의 일관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이재명 지사 후보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게이트는 치적이면서 내가 설계를 했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는 설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 빼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하나하나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됐던 바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워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